곡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곡률은 구부러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커브를 한번 살펴볼까요? 3차의 컨트롤 포인트가 6개가 있는 커브입니다. 이 커브에서 구부러진 부분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곡률이 크다라고 하고,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완만한 이 부분을 곡률이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표현이 가능한데 수치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수학적으로는 곡선을 잘게 쪼개서 거기에 근사하는 원을 활용해서 곡률을 측정합니다. 라이너 메뉴바에 Analyze 선택하고 Curvature Circle을 클릭을 합니다. 라이너 커맨드 입력창에는 Curvature라고 명령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명령어는 분석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커맨드 히스토리 창을 크게 만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커브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곡률이 측정이 되는데, 곡률이 측정된과 동시에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은 이 커브를 잘게 쪼갰을 때 그것에 근사하는 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점차 원은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없어졌다가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을 곡률 원이라고 하고, 이 원의 반지름을 곡률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곡률이 커질수록 곡률 반지름은 작아지고, 곡률이 작아질수록 곡률 반지름은 커집니다. 그리고 거의 직선에 가까워지면 곡률 반지름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곡률 반지름이 작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커지죠. 곡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곡률 반지름의 역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률 반지름이 작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곡률 반지름이 34.2698, 이 지점은 곡률 반지름이 78.9086이 나옵니다. 곡률 반지름이 크다는 것은 곡률이 작다는 것이죠. 그리고 곡률이 거의 직선에 가까운 지점에는 곡률 반지름이 인피니티, 원이 엄청나게 크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곡률은 무한대의 역수이니까 0입니다. 그래서 곡률 반지름의 역수를 취하기 때문에 곡률 반지름이 작을 경우에는 곡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곡률 반지름이 클 때는 곡률이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곡면의 곡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원통형 서피스를 응용해서 컨트롤 포인트 에디팅을 통해서 변형한 서피스인데요. 마찬가지 명령어 컬버처 서클을 활용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피스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 곡면상의 특정 지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곡률 원이 있겠죠. 커브가 있겠죠. 그 중에서 최대 곡률을 가지는 것과 최소 곡률을 가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지점이든 두 개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곡률과 최소 곡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곡면에서는 곡선과 다르게 양의 곡률과 음의 곡률,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습니다. 볼록한 커브가 있고 오목한 커브가 있습니다. 볼록한 커브는 양의 곡률을 가지고 오목한 커브는 음의 곡률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둘 다 볼록볼록이죠. 여기는 볼록과 오목이 지금 같이 곡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볼록과 볼록 부분은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 가우시안 컬버처 양의 수가 나오고, 이 부분은 음의 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록볼록이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 둘을 곱해주면 양의 공률을 가지고, 볼록 오목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해서 음의 공률을 가지게 됩니다. 가우시안 컬버처, 우리나라 말로는 가우스 공률이라고 하는데, 최대 공률과 최소 공률을 곱한 값으로 공면의 공률을 표현합니다. 방금 설명했던 대로 양의 공률을 가지는 것은 볼록, 볼록 또는 오목, 오목이 되면은 양의 공률을 가지고, 왜냐하면 플러스 플러스 곱한 것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음의 공률은 말 안장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한쪽이 볼록하고 한쪽이 오목한 경우 공면의 공률을 컬버처 서클로, 즉 공률 원으로 표현하면서 지점을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nalyze의 Surface에서 Curvature Analysis를 선택하고 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률이 표현되는, 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타일은 가우시안이라고 되어 있고, 오토 레인지를 눌러서 전반적인 값이 상대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률의 변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률은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이 양의 공률이고, 푸른색으로 표현된 것이 음의 공률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현된 것이 공률이 0에 가까운 것입니다. 가우시안 컬버처와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민 컬버처, 평균 공률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바꿔줬을 때 반드시 오토 레인지를 눌러서 표시를 합니다. 최대 공률과 최소 공률을 곱한 것이 가우시안 컬버처였죠. 민 컬버처는 최대 공률과 최소 공률을 평균한 것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가우시안 컬버처를 기준으로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다른 이제 면들을 제가 공률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면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Add Object를 하면 똑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면이라서 0만 다 평면이죠. 0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들, 요것을 이제 또 Add Object 하면은, 또 이것은 이제 분명히 공률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죠. 오토 레인지를 설정을 해도 이 서피스의 공률 변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범주를 기준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클릭을 하고 리무브 오브젝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오토 레인지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공률이 표현이 됩니다. 마이너스, 이 부분이 평면에 가깝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공률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는 이제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균일하게 이 범주를 잡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 범내에는 나타나지만 푸른색 쪽으로 음의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클릭하고 리무브 오브젝트를 하고 그 다음 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Add Object 하면, Add Object 하면 이제 오토 레인지를 다시 눌러줍니다. 이 부분이 양의 공률을 가지고 이 부분이 음의 공률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평면에 가깝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고 오토 레인지를 눌러주면 더 이 면의 기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오토 레인지를 반드시 눌러줍니다. 오토 레인지를 누르면 이 부분이 볼록볼록이 만나서 양의 공률을 만들고, 이 부분은 볼록 오목이 만나서 음의 공률을 이루고 나머지는 평면에 가깝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리무브 오브젝트 하고 요거를 애드 오브젝트로 추가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이제 보면은 일단 오토 레인지를 한 번 더 하지만
모든 부분의 곡률이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면은 아니지만 이쪽 방향은 이쪽 방향은 양의 곡률을 가지지만 볼록이지만 이쪽 방향은 0이죠. 곡률이 익스트루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곱하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처럼 연두색으로 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했었고 이거를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리무브 오브젝트 하고 애드 오브젝트 하고 오토레인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곡률이 양의 곡률을 가지고 이 부분이 음의 곡률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무브 오브젝트 하고 다시 클릭을 해서 애드 오브젝트 하고 오토레인지 끝에 부분이 파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서 또 보면 꼭지점 부분입니다. 9의 꼭지점 부분인데요. 이걸 이제 잠시 리무브 오브젝트에서 보면 여기 꼭지점 부분은 이 면이 라이너는 사각형 면을 다 에디팅해서 이런 뭐 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요 사각형이 여기는 사각형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는 사각형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여기는 삼각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에 가까운 부분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사각형을 양쪽 부분은 이 컨트롤 포인트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찌그러져 있는 거죠. 사실 미세하게 사각형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이 좀 나타나는 것인데 실제로 나중에 그래스호퍼에서 이제 패널링을 할 때는 수치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하니까 이런 오류들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널라이즈의 Surface의 컬버처 애널리시스를 또 눌러봅니다. 오토레인지. 자, 오토레인지로 ZS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곡률이 0인데 이런 부분들은 곡률이 양의 곡률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음의 곡률을 갖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무브 오브젝트 하고 선택을 해서 애드 오브젝트 합니다. 그리고 오토레인지 눌러줘야 되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꼭지점 모이는 부분 푸르게 표현이 되죠. 이거는 이 라이너에서 삼각형을 표현하는 특성상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무브 오브젝트 그리고 애드 오브젝트 이 부분도 지금 오토레인지를 눌러서 표현을 하면은 이 부분이 지금 곡률이 좀 더 심하다는 것, 여기 부분보다는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구형 서피스부터는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